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9월의 첫날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맑은 햇살로 시작한 9월.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하루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힘듦의 연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게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17년 9월, 힘내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9월 1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잠실 청년주택의 주민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서울시의회 상임위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주 통일동산에 추진되고 있는 장단콩 복합 체험단지 사업 부지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됐습니다. 성동구 응봉자전거 대여소가 특정 단체 주차장 조성을 위해 폐쇄된다는 의견이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기 전화를 받은 주민을 도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경기도 가평군의 집배원을 만나봅니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주택을 지어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서울시의 청년주택. 용산 등 세 곳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인가를 앞두고 있는 잠실 청년주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송파구에 건설하겠다는 청년주택은 지하철 2호선 잠실 세내역 인근입니다. 잠실동 187번지 일대와 208번지 일대로 모두 두 곳. 한 곳은 지상 15층에 280여 세대가, 또 다른 곳은 지상 20층에 290여 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주거 부분이 굉장히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청년인 재학생,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한테 그런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장기간으로 공급하는 그런 차원이죠. 하지만 잠실 청년주택 건립을 두고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두 곳 모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4층 이하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 청년주택만 용적률을 완화해 고층으로 지을 경우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이게 우리 20년이 넘도록 이게 고도제한 그거 안 풀려고 있는데 그거 하나 짓는다고 거기만 고도제한 풀어가지고 이게 어디다가요? 그럼 다른 데 다 죽어 있는 상태잖아 지금. 홀로 우뚝 선 건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는 물론 현재도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거란 이유도 있습니다. 28세대만 법정 주차세 확보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차량은 여기 들어와서 그러면 어디다 대겠느냐. 특히 새마을시장 인접 지역의 경우 일대 차량으로 인한 교통난은 물론 보행 환경도 크게 저해될 거란 설명입니다. 직진 차량이 2차선 하나뿐인데 앞으로 이 건물을 지으면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도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의 보행인이 1시간이어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주민 반대로 이미 두 차례 보류된 잠실 청년주택 의견 청취안은 현재 또다시 시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 잠실 청년주택 의견 청취안이 또다시 보류될지 아니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잠실 청년주택 사업 앞서서 보셨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초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이미 사업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서울시의회에서는 잠실 청년주택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현장 연결해 봅니다. 천서영 기자. 네, 송파구 잠실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천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이 청년주택 290여 세대가 지어지는 새마을시장 인근이죠. 그런데 이 시장 상인들은 인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장 상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 지금 일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마을시장 인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먼저 도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3차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1차선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이고요. 2차선이 바로 직진 차선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 제가 지금 3차선에 서 있는데 예. 3차선이 지금 보이십니까? 앞뒤로 지금 차량이 주차돼 있죠.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임시로 차량을 대는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년주택은 바로 이쪽 부지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청년주택이 들어가는 차량, 그다음에 주차 차량이 함께 몰리면서 이 일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인도 쪽으로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예.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와보시면 지금 인도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진입로가 이쪽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진입로가 바로 이쪽에 지금 만들어지는데 예. 지금 이 새마을시장은 노점까지 있어서 일대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인들에 따르면 많을 때는 하루 10만 명 정도가 이 일대를 다닌다고 합니다. 보시면 뭐 오토바이도 다니고 뭐 저기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는 주민들도 보이고 하는데 이 진입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두 인도가 끊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주민들이 예.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 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뜩이나 좀 시장 차량들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더 교통이 혼잡해질 것이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용적률 완화 부분에서도 이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요. 네, 인근 주민들이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동네가 일반 주거 지역인데 청년 주택이 들어설 부지만 그 상업 지역으로 변경을 해 그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의견 청취안도 용도 변경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내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반대 민원이 많다 보니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심의가 보류가 됐고요. 예. 지난달 25일에는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이곳에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천 기자, 지금 말씀해 주신 용도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어제 오후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동의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했습니다. 네. 법적인 문제가 없어 더 이상 보류시킬 명분이 없다는 게 위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차량 진출입로와 보차 혼용도로, 주차장 등 교통계획, 그다음에 주민 의견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예.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통과됐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후의 사업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반대로 주민들의 계획은 뭔지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의견 청취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민간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고요. 청년분과위원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가 진행됩니다. 주민들의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네. 현장에서 느끼는 반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항의 집회는 물론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는 송파구도 압박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잠실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서연 기자였습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이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난개발 가능성과 앞서 보신 주민 반대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송파구 연결해봤습니다. 파주시 통일동산 일대에는 지역 특산품인 콩을 테마로 한 복합체험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내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보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파주시 탄현면 일대 13만 8천 제곱미터에 사업비 26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장단콩 웰빙마루. 안반 지형의 구릉지에 10,000개의 장독대를 포함해 장류 체험과 판매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지 안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둥지가 확인되며 공사가 멈춘 상태. 서식지 맞은편에 사는 주민들은 수십 년 목격된 수리부엉이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 재검토와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엉이가 30년 넘게 살고 있어서 주민들하고 아주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일대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유명한 부엉인데 환경조사에서 이 새가 빠져 있었어요. 법흥리 일대에서 12년 넘게 수리부엉이를 관찰해온 생태 전문가들은 발파 등 공사 과정이나 향후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식지 보존만으론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반경 31km가
수리부엉이의 서식 공간이라고 해요. 그만큼 많은 영역을 필요로 하는 동물인데 바로 뒤에 뭐 전망대나 산책로를 만들어서 앞부분만 유지를 한다.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기 위한 적합한 공간이 아니죠. 장단콩 웰빙마루 측은 현재 수리부엉이 서식지 보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강요역 환경청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리부엉이에 대해서 회피한 사항이 아니고요. 민원에 의해서 거기에 있다는 그 내용을 알고 즉시 우리는 용역을 준 사항이거든요. 환경청에서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또 뭐 재수사를 하든지 뭐를 해야 되겠죠, 절차상으로. 한편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최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50명의 서명을 받아 파주시에 주민공청회를 요구한 상황. 주민들은 다음 달 중 공청회가 열리면 수리부엉이 보호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아입니다.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파주시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은 수리부엉이 보호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아 기자. 네, 파주시 탄현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전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현재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는 장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인근에 버풍리에 위치한 파주시 소유의 부지 앞길인데요. 네. 방금 기사에서 보셨던 이 수리부엉이의 모습을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직접 담기도 했던 그 위치입니다. 예.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 이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죠. 우거진 숲 뒤쪽으로 절벽이 있는데요. 이 절벽 위쪽 구멍에 수리부엉이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수리부엉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수리부엉이 어떤 의미를 갖는 동물입니까? 네, 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 2급인 동시에 천연기념물 324의 2호로 지정된 보호 대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임봉희 꾸룩새 연구소 부소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버풍리에서 오랜 시간 직접 이 수리부엉이들을 관찰하고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장단콩 웰빙마루 개발 사업이 이 수리부엉이 서식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네, 수리부엉이는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보호종입니다. 생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부엉이에 서식하고 있는 그 앞부분, 절벽만 이걸 보호해야 될 게 아니라 그 배후숲 전체를 보존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부엉이는 밤에 그 활동하는 야행성 조류이기 때문에 새끼를 키워서 키우는 과정에서 뭐 걷는 운동을 시키거나 뭐 날개 펴서 이렇게 나는 그 행동을 학습시키거나 할 때 네. 반드시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요. 산책로나 지금 전망대가 바로 그 번식지 뒤에 위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자체 이런 개발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리부엉이의 어떤 서식지 파괴를 불러오는 아주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수리부엉이 서식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숲은 그냥 이대로 수십 년째 이곳에 서식처로 살고 있는 수리부엉이가 주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수리부엉이 서식지를 빼앗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파주 시민도 파주시도 아무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녹지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요. 이런 혜택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그 개발을 위한 면피용으로 사용될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공간이 이젠 개발 문화가 아닌 이런 생태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파주시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 기자. 그런데 이 수리부엉이 발견으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황인데 최근에는 장단콩 웰빙마루 대표가 돌연 사퇴를 했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주식회사 장단콩 웰빙마루는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파주시가 확보한 100억 원과 지역 농협에서 출자를 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발족이 된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예. 사실상의 파주시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지난 22일에는 파주시 국장 출신의 웰빙마루 대표이사가 갑자기 파주시에 사표를 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정확한 사유가 알려지지 않아서 파주시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는 본부장 대행 체제로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적어도 6주 이상 걸릴 전망이고요. 웰빙마루 측은 이번 대표 사퇴와 또 사업 진행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부엉이 보존 대책과 환경청 협의를 논란을 매듭을 지은 후에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시 탄현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물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 수리 부엉이 한 쌍과 이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앞으로 취재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연결해봤습니다. 성동구가 응봉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올 9월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혀 주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폐쇄의 목적이 특정 생활체육단체의 주차 면수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응봉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입니다. 성동구는 9월 말을 끝으로 이곳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를 빌리는 사람은 적은데 반해 주차장 이용 수요는 많은 만큼 자전거 대여소를 없애고 주차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신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릉이는 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한 상태였고 하반기 이제 설치 물량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은 느닷없는 자전거 대여소 폐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년간 간단한 절차만으로 자전거를 무료로 빌릴 수 있었고 일반 자전거부터 레저용과 아동용 자전거까지 있어 가족 단위 이용이 편리했다는 겁니다. 반면 따릉이는 유료인데다 아동용이나 레저용 자전거가 없고 15세 미만은 빌릴 수 없어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무료 이렇게 하는 게 낫죠. 당연히. 이런 시스템으로 거기만 있고 여기는 이제 없어지고 불편하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가 왜 갑자기 또 그런데요? 여기에 특정 운동 단체만을 위한 선심 행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최근 응봉역 아래 풋살장이 조성되면서 주말이면 특정 생활체육 단체 회원들의 차량으로 주차장이 꽉 차는 상황. 자전거 대여소 관리자들은 이들의 요구로 인해 평일엔 주차장이 텅텅 비다시피 하는데도 자전거 대여소를 없애 주차 면수를 늘리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주차장 내엔 해당 운동단체의 회원들이 탈의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이거 충분해요. 지금 보십시오. 통통 비었잖아. 그거 돌아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만들지. 주차 이거요. 자동 그게요. 임시 만들죠. 몇십 명 그 사람들 편입하기 위해서 이걸 폐쇄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생활체육인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폐지를 하려고 했던 목적은 주차를 면수를 늘리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특정 동호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편 성동구는 민원이 빗발치는 데다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자전거 대여소를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가평군 설악우체국의 한 집배원이 기지를 발휘해 5,500만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아냈습니다. 딸이 납치됐다는 사기 전화에 당황해하고 있는 주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에 나선 겁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집배원 정희철 씨가 여느 때처럼 우편물 배달에 나섰는데요. 그렇게 한 마을을 지나다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 주민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편물 배달에 한참 바쁜 시간이었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요. 도움에 나섰는데
이를 통해서 5,500만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나와주시죠. 자, 그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아주머니께서 많이 당황하고 계셨고요. 네. 보이스피싱 갔다고 네. 계속 몸짓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수신호를 일종의 보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펜이나 종이에다가 메모를 남겨서 네. 일단 돈보다도 딸의 안전이 우선이라서 그 따님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예. 따님의 안전 여부를 먼저 확인했고요. 네네. 그리고 112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그 범인과 통화를 하면서 그 상황을 경찰에 수시로 이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어떤 수법을 통해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경찰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설악파출소 관계자 누구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설악파출소 소장입니다. 네. 강광용 소장님 되시고요. 네. 그 범인들이 어떤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나요? 그 딸을 납치했다. 네. 납치했는데 돈을 안 갖다 주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수법으로 해서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쓴 겁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 그러면 입금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렇게 만나서 저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 들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 무조건 현찰을 준비해서 우리가 약속한 그 초등학교 운동장 네. 확인이 잘 되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나와라 가지고 나와라 이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이제 보이스피싱인 거를 확인을 하게 됐고요. 자, 그 범인들은 잡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그 피해자를 저희들이 서울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범인들하고 대화를 시도하게 한 후에 검거하려 하였으나 그 범인들이 눈치를 채가지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안타깝게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피해는 좀 막을 수 있었군요. 네, 그 우체국 그 집배원의 기지로 그 5,500만의 현금이 그 피해를 줄이는데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 신변을 담보로 한 보이스피싱은요, 이 전화범죄 사기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 경우처럼 피해는 면했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불안감과 공포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용석입니다. 진취, 패기, 도전이 떠올랐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 청년수당, 청년시장, 청년희망통장. 마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미생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청년들은 어딜 가도 뭘 해도 불편합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